비싼 돈을 주고 최고급 토마토 모종을 샀는데 겨우 비실비실한 토마토 3개만 열리고 식물이 시들어 죽어버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손이 이른바 마이너스의 손이라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여러분이 무심코 재사용한 화분 속에 죽은 흙일 확률이 99%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베란다 화분이나 상자 텃밭에 방치된 영양가 하나 없는 척박한 흙을 마법처럼 되살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2026년 봄, 튼튼하고 탐스러운 토마토를 주렁주렁 매달기 위해 지금 당장 흙에 무슨 짓을 해야 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낱낱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흔히들 흙에 그냥 비료만 대충 섞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동안 우리가 흙에 대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흙 살리기에 숨겨진 황금 규칙을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여러분은 작년에 화분 흙을 사기 위해 돈을 얼마나 쓰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흙 구매 비용을 남겨주세요. 생각보다 엄청난 금액에 다들 놀라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왜 화분이나 폿부션의 상자 텃밭의 흙이 유독 빨리 망가지는지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넓은 땅, 즉 노지의 흙은 지렁이와 수많은 미생물, 그리고 비와터밭의 바람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영양분을 채우고 숨을 쉬는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파트 베란다나 마당 한 구석에 만들어 놓은 화분과 상자 텃밭은 다릅니다. 이 공간은 사방이 막혀 있는 아주 작은 플라스틱 감옥과 같습니다. 식물이 한 계절 동안 폭발적으로 자라나면서 이 좁은 감옥 안에 있는 질소, 인산, 칼륨 같은 필수 영양분들을 모조리 빨아먹어버립니다. 게다가 수돗물을 계속 주다 보면 흙 속에 염분이 쌓이면서 점점 찰흙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리죠. 이것을 우리는 토양의 산성화 및 염류집적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시농업과 홈가드닝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정작 매년 수만 톤의 화분 흙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식물을 잘 키우는 것을 넘어 버려지는 흙을 건강하게 복원하여 다시 사용하는 지속 가능한 가드닝의 기술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굳어버린 흙의 해체 작업입니다. 여러분, 베란다 구석에 1년 내내 방치된 화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작년에 식물을 키웠던 그 흙,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아마 물을 부어도 스며들지 않고 마치 시멘트 바닥처럼 겉으로 주르륵 흘러내릴 겁니다. 손가락으로 찔러보면 돌덩이처럼 딱딱해서 쑥 들어가지도 않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양분이 텅텅 빈, 완벽하게 메말라버린 죽은 흙입니다. 많은 초보식물 집사님들이 여기서 가장 큰 오해를 하십니다. 흙은 자연에서 온 거니까 화분 안에서도 영원히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할 거라고 굳게 믿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돗자리나 큰 비닐을 깔고 화분을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삽이나 손을 이용해 뭉쳐진 흙덩어리들을 밀가루 채치듯이 아주 잘게 부숴 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년에 자랐던 식물의 마른 뿌리, 썩은 잎사귀, 그리고 흙 속에 숨어있던 돌멩이들을 완벽하게 골라내야 합니다. 마치 머리카락이 잔뜩 엉킨 빗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 식물의 잔해가 흙 속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부패하면서 새로운 뿌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곰팡이를 유발합니다. 이 해체 작업만 꼼꼼하게 해주어도 흙 사이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면서 흙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땀이 조금 나는 작업이지만 2026년에 토마토 대풍년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공사라고 생각하시고 꼭 실행해 보세요. 흙을 곱게 부수었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태양열 소독으로 넘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된 흙을 그대로 재사용하다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병해충 때문입니다. 작년에 식물을 괴롭혔던 진딧물의 알, 곰팡이 포자, 그리고 뿌리파리의 유충들은
흙 속에 숨어서 따뜻한 봄이 오기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겨울 동안 화분을 밖에 내놓아서 꽁꽁 얼리면 벌레들이 다 죽을 거라고 믿는 엄청난 착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해충의 알과 포자들은 영하의 온도에서도 살아남는 무시무시한 생존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이용해 이 불청객들을 모조리 구워버려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잘게 부순 흙에 물을 촉촉하게 적신 다음 투명하거나 검은색의 큰 비닐봉지에 흙을 담고 입구를 꽉 묶어줍니다. 그리고 햇빛이 가장 잘 드는 베란다 창가나 마당 옥상에 2주일에서 3주일 정도 놔두는 것입니다. 마치 한여름에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아니 찜질방처럼 뜨거워지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비닐봉지 안의 온도가 70도 이상으로 훌쩍 올라가면서 흙 속에 숨어있던 나쁜 벌레와 병균들이 친환경적으로 완벽하게 소독됩니다. 독한 농약을 단 한 방울도 쓰지 않고도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도화지 상태의 흙을 만드는 최고의 마법입니다. 이제 깨끗하게 소독된 흙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차례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텅 빈 흙에 유기물을 가득 채워주는 퇴비석기입니다. 토마토는 채소계의 대식가라고 불릴 정도로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 식물입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죠. 뷔페에 간 성장기 10대 청소년을 상상해 보세요. 끊임없이 음식을 먹어 치우는 그 모습이 바로 토마토의 뿌리와 같습니다. 소독이 끝난 기존 흙만으로는 토마토를 키울 수 없습니다. 그 흙은 그저 식물이 서 있게 도와주는 지지대 역할만 할 뿐 영양가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 좋은 부숙 퇴비, 즉 완전히 썩어서 발효된 거름을 듬뿍 섞어 주어야 합니다. 기존 흙과 새 퇴비의 비율은 대략 7대 3 혹은 6대 4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냄새가 나지 않는 완숙 퇴비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덜 썩은 퇴비를 흙에 섞으면 화분 안에서 가스가 발생하여 갓 심은 토마토의 여린 뿌리를 시커멓게 태워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질 좋은 퇴비는 메말랐던 흙에 영양분이라는 종합 비타민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흙의 색깔을 진하고 촉촉한 초콜릿색으로 바꾸어 줍니다. 손으로 쥐었을 때 부드럽게 뭉쳐졌다가 스르르 풀어지는 그야말로 완벽한 흙의 질감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네 번째 핵심은 바로 천연 칼슘제의 투입입니다. 방울토마토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토마토 엉덩이 부분이 까맣게 썩어 들어가는 배꼽 썩은병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멀쩡하게 자라던 초록색 열매의 아랫부분이 갑자기 시커멓게 변하면서 쭈그러드는 아주 끔찍한 병이죠. 많은 분들이 이 현상을 보고 벌레가 파먹었거나 병에 걸렸다고 오해하여 엉뚱하게 살충제를 뿌려댑니다. 하지만 이 병의 진짜 원인은 놀랍게도 칼슘 부족입니다. 토마토가 열매를 튼튼하게 키우려면 엄청난 양의 칼슘이 필요한데 화분 흙에는 칼슘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뼈가 약해진 사람에게 골다공증이 오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2026년 토마토 농사를 준비할 때는 흙을 배합하는 단계에서 미리 칼슘을 듬뿍 넣어주어야 합니다. 집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칼슘 비료는 바로 계란 껍데기입니다. 계란 껍데기를 모아서 깨끗하게 씻은 뒤 햇빛에 바짝 말려서 믹서기로 밀가루처럼 아주 곱게 갈아주세요. 입자가 고울수록 흙 속에서 빠르게 녹아 식물에게 흡수됩니다. 이 고운 계란 껍데기 가루를 흙에 골고루 섞어주면 토마토 뿌리를 위한 최고의 보약이 완성됩니다. 이제 배꼽 썩은 병 걱정 없이 껍질이 튼튼하고 속이 꽉 찬 빨간 토마토를 마음껏 수확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흙의 배수성과 통기성, 즉 물 빠짐과 공기 순환입니다. 토마토는 물을 좋아하지만 역설적으로 뿌리가 물에 계속 잠겨 있는 것은 극도로 싫어합니다. 흙이 너무 진흙처럼 뭉쳐 있으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
결국 질식해서 썩어버립니다. 꽉 막힌 지하실 창문을 닫아두고 숨을 참는 것과 같은 고통이죠. 기존의 화분 흙에 퇴비만 잔뜩 섞으면 흙이 너무 무거워지고 끈적해져서 물 빠짐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 사이에 미세한 공기 통로를 뚫어줄 구원투수가 필요합니다. 바로 펄라이트라는 하얀색 돌가루입니다. 펄라이트는 팝콘처럼 뻥 튀겨낸 가벼운 돌멩이인데 흙 속에 섞여 들어가면 흙이 단단하게 뭉치는 것을 막아주고 물이 시원하게 쑥쑥 빠지도록 돕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존 흙과 퇴비를 섞은 전체 양의 10%에서 20% 정도 펄라이트를 아낌없이 부어주세요. 펄라이트가 눈송이처럼 골고루 섞인 흙에 물을 주면 물이 흙 위에 고이지 않고 화분 밑구멍으로 콸콸 빠져나가는 시원한 광경을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소가 풍부한 흙 속에서 토마토의 뿌리는 마치 수영을 하듯이 자유롭고 넓게 뻗어나가며 폭풍 성장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6번째 단계는 토양의 산성도를 맞춰주는 산도 조절 작업입니다. 식물마다 좋아하는 흙의 맛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떤 식물은 약간 신맛이 나는 산성 흙을 좋아하고 어떤 식물은 중성 흙을 좋아합니다. 토마토는 약간 산성이거나 거의 중성에 가까운 산도 6에서 6.8 사이의 흙에서 가장 기분 좋게 영양분을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사용하는 화분 흙은 오랫동안 비료와 수돗물을 머금고 있으면서 심하게 산성화되어 아주 시큼한 흙으로 변해버린 상태입니다. 흙이 너무 강한 산성이 되면 아무리 퇴비와 비료를 많이 주어도 식물의 뿌리가 밥을 먹지 못하고 입을 꾹 닫아버립니다. 여기서 흔히들 하시는 최악의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커피 찌꺼기를 거름이랍시고 화분에 잔뜩 쏟아붓는 행동입니다. 커피 찌꺼기는 그 자체로 산성을 띠기 때문에 가뜩이나 산성화된 오래된 흙을 더욱 심각한 산성으로 만들어 식물을 말라 죽게 합니다. 산성화된 흙을 달래주기 위해서는 알칼리성 물질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농재상에서 파는 고토석회나 천연 나무재를 아주 소량만 흙에 섞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너무 짠 국에 물을 부어 간을 맞추듯이 석회가 흙의 산도를 중성으로 부드럽게 되돌려줍니다. 이렇게 간이 딱 맞는 황금 비율의 흙에서 토마토는 주는 대로 영양분을 쑥쑥 흡수하며 자라납니다. 7번째 비밀 무기는 바로 흙 속에 보이지 않는 일꾼, 유익한 미생물 투입입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흙은 죽은 무기물이 아니라 수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 그 자체입니다. 소독을 마친 화분, 흙은 병균도 죽었지만 식물에게 도움을 주는 착한 미생물까지 모두 죽어버린 완전히 멸균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씨앗을 심으면 뿌리가 약해져서 병에 쉽게 걸립니다. 우리 인간도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높아지듯이 흙도 유익균이 득실거려야 식물이 병에 걸리지 않고 튼튼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EM 발효액이라는 착한 미생물 군단을 흙에 직접 투입해야 합니다. EM 용액을 물의 500배 정도 아주 연하게 희석해서 잘 섞어놓은 흙 위에 샤워기로 골고루 뿌려주세요. 이 미생물들은 흙 속에 들어있는 딱딱한 거름들을 식물이 소화하기 쉬운 부드러운 형태로 분해해주고 나쁜 곰팡이가 번식하지 못하도록 흙에 방어막을 쳐줍니다. 미생물이 활발하게 일하는 흙은 특유의 향기로운 숲속 냄새가 납니다. 촉촉하게 EM 희석액을 머금은 흙은 마치 살아 숨쉬는 발효빵 반죽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최고의 토마토 전용 침대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 작은 미생물들의 놀라운 힘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8번째는 화분이라는 좁은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는 곰팡이의 마법, 바로 균근균의 활용입니다. 균근균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해 식물의 뿌리와 찰떡궁합으로 공생하는 아주 착한 곰팡이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베란다 화분이나 텃밭 상자는 공간이 제한적이라 토마토 뿌리가 마음껏 뻗어나갈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뿌리가 갈 곳을 잃으면 식물의 성장도 그 순간 딱 멈춰버립니다.
이때 흙을 배합할 때 시중에서 판매하는 균극윤 가루를 한 스푼 정도 뿌리 쪽에 닿도록 섞어주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착한 곰팡이들이 토마토 뿌리에 찰싹 달라붙어서 마치 거미줄처럼 화분 흙 전체로 미세한 실을 뻗어나갑니다. 식물의 뿌리가 직접 닿지 못하는 흙 구석구석까지 이 곰팡이 실들이 파고들어서 숨어있는 수분과 영양분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식물에게 배달해 줍니다. 마치 배달 기사님들이 우리가 가지 못하는 먼 곳의 음식을 집 앞까지 가져다 주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화분의 크기는 작지만 균극윤의 도움을 받으면 실제로는 3배 이상의 넓은 땅에 심은 것과 같은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026년 한정된 베란다 공간에서 엄청난 양의 방울토마토를 수확하고 싶다면 이 균극윤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9번째는 수분 유지 능력을 끌어올리는 천연 스펀지, 코코피트의 마법입니다. 여름철 뙤약볕이 내리쬐는 옥상이나 베란다에서 토마토를 키우다 보면 아침에 물을 듬뿍 주었는데도 저녁이면 흙이 바싹 말라 식물이 축 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토마토는 물을 빨아들이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이죠. 흙이 쉽게 마르면 식물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열매가 쩍쩍 갈라지는 열과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하루에 3번씩 물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흙을 섞을 때 코코넛 껍질을 잘게 부수어 만든 코코피트를 20% 정도 섞어주세요. 코코피트는 자신의 부피보다 수십 배 많은 물을 머금고 있을 수 있는 강력한 천연 스펀지입니다. 물을 주면 코코피트가 물을 꽉 붙잡고 있다가 흙이 마르고 토마토가 목말라 할 때마다 조금씩 수분을 내어줍니다. 물주는 주기를 획기적으로 늘려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가뭄이나 폭우에도 흙 속의 수분 밸런스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아주 든든한 저수지 역할을 합니다. 가볍고 친환경적인 데다가 보수력까지 뛰어나니 재사용하는 화분 흙의 퀄리티를 전문가 수준으로 훌쩍 높여주는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번째로 알아야 할 중요한 원칙은 바로 화분 속의 윤작, 즉 이어짓기의 비밀입니다. 보통 윤작이라고 하면 넓은 밭에서 매년 다른 작물을 번갈아 심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화분 흙을 재사용할 때도 이 원칙은 아주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작년에 이 흙에서 방울 토마토를 키웠다면 올해는 같은 흙에 또 토마토를 심는 것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나 고추, 가지 같은 가지과 식물들은 흙 속에서 특정 영양분만 골라서 편식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식물이 연속해서 들어가면 그 식물만 집요하게 공격하는 전염병균이 흙 속에 폭발적으로 증식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반찬만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리고 병에 취약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앞서 설명한 대로 흙을 완전히 엎고 소독하고 새로운 퇴비와 칼슘, 미생물을 듬뿍 넣어 완벽하게 리셋을 해주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과정을 철저하게 거친 흙은 마치 공장에서 방금 출고된 새 흙처럼 초기화되었기 때문에 2026년에 다시 토마토를 심어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흙을 제대로 살리는 기술만 안다면 좁은 베란다에서도 윤작의 한계를 뛰어넘어 매년 내가 가장 좋아하는 토마토를 계속해서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1번째는 새롭게 배합된 흙의 생명을 불어넣는 첫 물주기 의식입니다. 퇴비, 펄라이트, 코코피트 등 모든 재료를 완벽하게 섞었다고 해서 당장 흙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갓 섞은 흙은 재료들이 겉돌고 수분이 없어서 펄펄 날리는 상태입니다. 이때 흙을 화분에 담고 물을 주게 되면 아주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겉 표면에서만 빙빙 돌다가 흙과 분리되어 화분 벽을 타고 그대로 주르륵 흘러내려 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건조된 스펀지에 처음 물을 부으면 튕겨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숙성에 들어가기 전에
흙을 여러 번 뒤적거리며 물을 아주 천천히 조금씩 나누어서 여러 번 흡수시켜 주어야 합니다. 한 번에 왕창 붓지 말고 분무기나 샤워기에 약한 수압으로 물을 뿌리고 섞어주는 과정을 3번 이상 반복하세요. 손으로 흙을 꽉 쥐었을 때 물이 뚝뚝 떨어지지는 않지만 뭉쳤던 흙 모양이 그대로 유지될 정도의 촉촉함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재료들이 수분을 매개체로 서로 단단하게 결합하고 투입된 미생물들이 본격적으로 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마지막 12번째 단계. 이것이 바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흙의 휴식기, 즉 숙성 시간입니다. 온갖 좋은 퇴비와 영양제를 잔뜩 섞은 기름진 흙이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에 당장 내일이라도 토마토 모종을 사와서 푹 심어버리고 싶으시죠? 하지만 여기서 급하게 마음을 먹으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갓 배합된 흙 속에서는 지금 엄청난 화학 반응과 발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생물들이 퇴비를 분해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열과 가스를 뿜어내고 있죠. 이 끓어오르는 용광로 같은 흙에 연약한 토마토 뿌리를 꽂아 넣는 것은 뜨거운 불판 위에 맨발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가 가스에 중독되고 열에 데여서 며칠 만에 노랗게 타 죽고 맙니다. 맛있는 갈비찜을 만들 때 양념이 고기에 깊게 스며들도록 냉장고에서 하루 이틀 숙성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가 만든 화분 흙도 반드시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촉촉하게 물을 머금은 흙을 덮어두고 베란다 그늘에서 최소 2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동안 가만히 재워두세요. 이 숙성 기간 동안 가스는 모두 날아가고 열기는 식으며 영양분은 흙 알갱이,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안전한 최고의 토마토 배양토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본 흙 살리기의 여정이 어떠셨나요? 돌덩이 같던 죽은 흙을 부수고 태양으로 소독하고 퇴비와 칼슘으로 영양을 채우고 미생물로 숨결을 불어넣어 마침내 한 달간의 긴 숙성까지 마쳤습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반전이었던 부분은 바로 가장 비싼 비료가 아니라 흙을 섞은 뒤 가만히 내버려두는 기다림의 시간이 토마토의 생사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식물 키우기에 팔할은 흙이 결정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2026년 봄, 여러분이 정성껏 만든 이 황금빛 흙에 방울 토마토를 심었을 때 여태껏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굵은 줄기와 폭발적으로 열리는 빨간 열매들을 보며 엄청난 감동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더 이상 비싼 돈을 주고 흙을 사거나 무거운 흙을 버리느라 땀 빼지 마세요. 오늘 배운 12가지 원칙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베란다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풍성한 텃밭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드닝 라이프에 큰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흙을 재사용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아니면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신기한 걸음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경험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놀라운 가드닝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